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외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장난감 같은 것들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만 유독 하모니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난감이 아니어가지고 좀 실망하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집 근처에 백화점이 하나 생겼었는데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하모니카 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전단지 이렇게 보시다가 집에 하모니카 있으니까 썩히지 말고 배워놔 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악기들 다루는 거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하모니카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 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최광자 교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께 계속 배웠죠. 처음에는 제가 하모니카 연주자가 될 거란 생각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계속 문화센터 다니고 또 선생님께서 제 또래 또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하모니키즈라는 앙상블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4명 학생들이 모여서 하모니카만 가지고 앙상블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원에 가서도 연주하고 병원에 가서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론 음악적인 것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하모니카를 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를 혹은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라는 거를 그때 좀 알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도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제 차례가 돼서 오늘은 동성이가 한번 연주해볼래? 그래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날 연주 끝나고 선생님 보시기에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끝나고는 보통 문화센터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그러고는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같이 집에 갈래? 하시고는 매주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맛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모니카도 하나 선물해 주시고 이거 내가 안 쓰는 건데 너가 한번 써볼래? 이거 내가 잘 못하는 건데 너가 한번 불어볼래? 너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 배우는 교육과정 외에 있는 다른 악보들도 따로 주시면서 이거는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너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점점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다 그럴까요? 그래서 칭찬과 함께 이런 제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뜨거운 어떤 헌신적인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좀 음악에 빠지고 몰입해서 좀 스스로 제가 연습하고 또 더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지난주에 칭찬해 주셨던 거를 제가 잘하면은 그게 진짜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좀 저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썼던 하모니카는 정말 그 당시에 5,000원, 10,000원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그 정도 악기였는데 나중에는 더 예쁜 소리가 나는 그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악기를 선물해 주셨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모니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악기는 그 네모난 2줄짜리 하모니카인데요. 그 하모니카는 이제 트레몰로 하모니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트레몰로 하모니카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하모니카는 되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피아노 흰 건반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검정 건반을 연주하려면 하모니카 2개 이상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하모니카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악기인데, 이 하모니카는 트레몰로 하모니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울림은 없이 아주 담백한 선율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 대신에 버튼을 누르면 검정 건반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매틱 하모니카가 훨씬 좀 다양하게 더 넓은 음악을 좀 연주할 수 있어서 지금은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 2년도 안 되는 세월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최광규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희 집이 IMF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모니카 앙상블도 깨지고 선생님하고도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 이제 하모니카를 거의 안 했죠. 좀 지방으로 저 혼자 떨어져 가버린 것도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같이 연주하는 앙상블 단원들이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하모니카를 한 2, 3년 정도는 거의 손도 안 대고 특별한 있을 때만 한 번씩 불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선생님께서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대회에 참가할 만한 형편은 안 됐어서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대회 참가비와 경비까지 다 사비로 다 지원을 해주시면서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대회에서 제가 청소년 부분에서 금상을 받게 되면서 선생님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생님께 받았던 그런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게 음악이겠구나, 결국은.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연주자가 되고 싶다. 연주자가 되어서 이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가 줄 수 있다면 그 삶이 참 가치 있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연주자의 길을 좀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모니카를 배웠던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최광규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작곡 선생님께 작곡을 배웠거나 다른 악기 하시는 교수님들께 하모니카로 그 음악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하모니카를 배웠던 선생님은 딱 최광현 선생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하모니카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모니카 연주자들은 그동안 분명히 있었지만 하모니카를 대학에서 전공했던 경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고민을 하다가 작곡 공부를 하는 게 연주자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모니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도 너무 적을 뿐더러 그래도 직접 곡을 내가 편곡하고 작곡해서 연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곡과를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은 클래식 작곡과를 들어갈 목적으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수능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실기 시험만 앞둔 상황에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는 뭐 드럼, 베이스, 기타 같은 악기, 세부 악기 전공들 말고 관현 국악기, 나머지 솔로 악기들만 볼 수 있는 전형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하모니카로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귀띔을 해주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전화를 했죠. 혹시 하모니카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밀히 따지면은 관악기는 아니니까 그 관현 국악기라는 범주 안에 있는 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솔로 악기 범주에 들어가 있는 악기니까 뭐 시험은 보세요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곡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작곡과는 지원하지 않고 이제 연주 전공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희대학교에 하모니카 전공을 뽑지는 않지만 하모니카로 관현 국악기 파트, 그러니까 솔로 악기 파트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고요. 입학한 뒤에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모니카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뭐 색소폰이나 뭐 피아노, 기타 이런 다른 악기들 교수님께 이제 어떻게 음악적인 것들, 저는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면 들려드리면 교수님께서는 연주적인 거, 악기적인 거 말고 좀 더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과정들, 교과 과정들에서도 하모니카를 위한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업을 저는 제가 하모니카에 적용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 앙상블 수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모니카가 원래 있는 앙상블은 별로 없으니까 주로 다른 멤버들이 저를 찾기보다는 제가 앙상블을 직접 꾸려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제가 더 다양한 음악을 경험해보고 또 스스로 편곡도 하고 멤버들을 꾸려서 앙상블을 리드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고 싶다, 세계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제 꿈을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정말 외국에서 나가서 연주 활동하고 싶으면 국악기 하나 정도는 배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국악기야 이러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학교의 수업 과정 중에 국악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악 수업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들어는 보자. 국악 배워두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음악의 눈으로 이 음악을 바라봤을 때 좀 안 맞는 것들, 박자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화성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거를 또 차분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다가 그렇게 서양 음악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서양 음악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음악이니까 그냥 이 자체를 좀 봐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음악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라는 그 매력에 제가 그때 빠지면서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 음악을 언젠가 우리 음악이라고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열심히 듣는 거를 보시고는 창작 국악 대회에 한번 참가해 보라고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도전인데 제가 창작 국악 대회에 하모니카로 곡을 만들어서 참가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대회에서도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최종 결선까지 또 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 국악에 제가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국악 하시는 분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직접 그런 국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창작 국악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국악 전공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소리, 우리 음악이 가진 멋 이런 것들을 하모니카로 표현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모니카랑 장구 둘이서만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하모니카랑 가야금 그리고 거기에 하모니카, 가야금, 피아노, 해금, 장구 이렇게 5명이서 앙상블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많진 않았지만 국악 오케스트라, 국악 관현악단과 같이 협연했던 적도 있었고요. 앙상블 이름은 박종성 앙상블 K라는 앙상블입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 계속 연주 활동을 좀 이어갔던 도중에 우연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해봤는데 그동안은 주로 피아노나 재즈 밴드랑 같이 연주를 하다가 오케스트라와 한번 연주를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는 자체에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어요. 또 어쨌든 제가 그 전에는 클래식 작곡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클래식 음악 자체에도 좀 기본적인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때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휘자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지휘자라는 직업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귀 좋고 잘 듣고 박자 잘 주고 카리스마 있고 그러면 지휘자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음악이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지휘라는 그 자체보다는 지휘자가 되기 위한 과정 거기에 좀 제가 관심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작곡 공부를 하면서 연주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휘 공부를 하고 나면 혹은 지휘자가 된다면 그때 넓어지는 어떤 음악적인 시야와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기왕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워보자, 정식으로 배워보자라는 생각에 지휘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이 악보를 모두가 함께 연주하도록 리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연주자들의 음악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꿰뚫고 있어야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손 박자 젓는 연습, 지휘자의 어떤 뭐 비팅, 바통 연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악보 속에 담겨 있는 보물찾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음악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같은 것도 좀 더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연주자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작곡 공부는 하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입시 준비를 작곡과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작곡 전공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입학 시험을 볼 정도로 준비를 했던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작곡의 원리나 그런 바탕이 되는 공부들은 했던 상태였던 거죠. 네, 하모니카를 위한 곡들을 많이 쓰고 싶다라는 목표도 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곡, 다시 말해서 제가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담아보는 작업도 꽤 재미있더라고요.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작곡가가 만든 곡을 제가 하모니카로 구현해내는 작업도 의미가 있지만 그냥 박종성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전해주고 싶다 그런 욕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곡 전공하신 분들처럼 다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품을 좀 만드는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모니카를 위한 곡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오케스트라 공연에 제가 이렇게 협연자로 이제 참여해서 연주하는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단독 공연이죠. 어떻게 보면 박종성의 공연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모니카라고 하면 좀 작은 악기, 좀 아기자기하고 좀 뭐 마이너 악기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분은 장난감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작은 악기가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때 그 어우러지는 또 특유의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악기도 그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종성의 음악을 피아노나 그런 소규모 앙상블로는 많이 전달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음악을, 박종성의 음악을 좀 더 큰 사이즈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다양한 음색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인원이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다양한 악기군들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사운드,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로운 음색을 하모니카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요, 노르웨이에 있는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연주자입니다. 그분의 연주는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연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연주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곡인데, 너무 쉬운 곡을 연주하시는데, 아주 대중적이고 누구나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곡, 뭐 오버 더 레인보우라든지 문리버 같은 그냥 대중적이고 쉬운 곡을 연주하는데, 그 악보는 제가 따라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그 음색은 따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같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협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연주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러한 생각, 이런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뭐 그런 점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깊이,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깊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 중에 제임스 무디라는 작곡가의 톨레도라는 곡이 있거든요. 스페니시 판타지라는 부제가 붙은 곡인데, 이 톨레도라는 제목은 스페인의 옛 수도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그 스페인의 옛 수도가 예전에 이슬람의 지배를 한 400년 정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극복해냈지만,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할 때 전반부에서는 어떤 좀 아픔, 그 당시 지배받았던 아픔과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뭐 열정, 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들어 있고요. 그리고 카덴자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그걸 극복해낸 이후의 어떤 환희나 기쁨, 축제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많이 연주해 드리고 싶은 곡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겨내고 난 이후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싶어서 지금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곡이 하모니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어서 정말 하모니카의 구조에 잘 맞게 또 하모니카의 음색과 특색을 정말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곡이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고 또 듣기에도 너무 벅차고 참 설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만든 곡 중에 그래도 가장 애정 있는 곡은
세 번째 음반에 실렸던 흔적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은 제가 좀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다양한 흔적들이 내 삶에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흔적들 중에서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들도 있고, 어떤 흔적들은 참 따뜻하고 고마운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 모든 흔적들이 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내 삶의 그냥 일부구나. 그런 아픈 기억이나 행복했던 기억 모두가 내 삶의 일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딱 떠올랐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할 때는 꼭 제 이야기를 하기보단 듣는 분들 각자의 사연이나 각자의 흔적들을 떠올리면서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연주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요, 느낌이. 어떤 날은 좀 그날 그때 어떤 곡이,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에 따라서 제가 조금 슬프게 연주하기도 하고, 좀 담담하게 연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행복한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가장 애정하는 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깊이가 있는 질문이네요. 네. 저에게 하모니카는 제가 무대에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모니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느끼고 있는 것들,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의 하모니카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읽어주시고 느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래서 저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하겠습니다.